저희가 지난 5월 24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1차 범죄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그러나 그 이후로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점점 더 정말 그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로 계속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도 지난 8월 24일에 방류가 시작되어서 지금도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또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안전한 일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그나마 좋은 직장이라고 소개되던 교사들마저도 지금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범불교 시국선언 및 범불교 시국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로 이런 말씀. 경과보고가 먼저 하시고요. 네, 경과보고로 박재현 신대승 네트워크 소장님께서 경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대승 네트워크 박지현입니다. 네, 범불교 시국회의 출범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개울련 동문행동 불교 환경연대 불협회 신대승 네트워크 전북 불교 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민족 종교와 젠더 연구소 등 불교 시민사회 단체들은 현 대한민국의 위기와 비상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범불교 시국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제가자 총 1289명이 동참해 주었고 5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불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윤석열 퇴진, 그리고 2차 범불교 비상시국선언 및 범불교 시국회의 출범 등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불자들의 요구에 대해 화답하기는커녕 화합정치가 아닌 이념 갈등과 반협치의 선동 정치를 부정하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쓰기를 옹호하는 반생명적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출발점인 독립운동의 지난한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사인식에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을 추구하는 반민족 정치를 강화하면서 한국 불교들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교 시민사회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생태적이고 자유로운 정토 구현을 목표로 다시 범불교 시국선언을 개최하였고 총 1337명의 동참을 했습니다. 헌영자 1337명과 불교 시민사회 단체들은 전위주의 독재 체제로 나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악업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한국사회 대개혁을 통해 한국사회를 평등한 정토로 바꾸기 위한 길에 나서고자 서원하고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 시국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과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은 말씀을 두 분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남선사에서 오신 도정스님께 연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들을 못한 겁니다. 원 하나라도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첫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도 일본 편을 들으면서 자꾸 변명을 하는 기시다의 그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고, 두 번째는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의 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끌리기 위해서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그런 생각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역사에 있는 독립운동가 흉상을 어디로 옮긴다고 하는 그런 이론과 또는 전 해병대 수사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이런 것 등을 들면서 또 이슈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광주의 정율성 작곡가의 빨갱이 공산당 가입 이런 것을 두고 이제 또 이슈를 만들어서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박정희가 일본 군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혈서를 쓰고 입학을 해서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으려고 이렇게 했고, 또 나중에는 남로당에 가입을 해서 자기 동료들 13명이 사형을 받는데 배신을 하고 자기만 살아남아서 나중에는 국립묘지에 묻혔지만, 그렇다면 결국에 저희들이 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1년 전인가 봉의 김선달 발언한 정청래 이유를 들어서 불교계가 대선 전에 숙녀대회를 통해서 대선에 직접 개입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후쿠시마 또는 양평 고속도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계종단의 종정 조실 내지는 방장, 그다음에 원로, 그다음에 중앙종의 본사주지 지도자 스님들이 그때 대거 참여해서 숙녀대회를 주도해서 수천 명이 모여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이런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계종단의 승려들은 어디로 숨어 있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폭된 그쪽으로 숨어 있는 겁니까? 광장으로 나와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이런 문제를 좀 더 논의하고 이러는데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연대해서 이 발언을 하는 저도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현병근 대불련 동문행동 대표님의 말씀을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불련 동문행동 상임대표 현병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다 같은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여러 국민들이 고통받고 힘들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로서는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에 300년 만에 또 구한말에 우리나라를 침탈해가지고 일제시대에 우리가 많은 억압을 받고 그렇게 살아온 민족인데, 일본에 대한 일본이 저지르는 만행을 사과도 못 받고 배상도 못 받고 우리 국가에서 대신 배상해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만행, 그러한 나라를 옹호하며 방사능 오염수가 이상이 없다며 일본을 두둔하고 이러한 사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아는 상식적이지 않은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불자들이 일어서서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윤석열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뭉쳐서 구탄하고 우리 몸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다 함께 정권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범불교도 하면서 힘을 합치십시다. 마치겠습니다. 네, 도정스님과 현병근 대표님의 연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범불교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선언문은 이도움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님, 박영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님, 김종현 참여불교 제가연대 교정자전센터 회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날씨관계로 조금씩 생략하고 있겠습니다. 범불교 시국선언문.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생태적이며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정토사회를 구현하자. 백성들 모두 괴로움받는 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르지 못한 데 있네. 백성들 모두 즐거움 누리는 것, 그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른 데 있네. 그러므로 통치자가 바른 법 행하면 백성들도 그 따라 편안하리라. 지금 한국 사회 전반에서 급격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은 고탄에 빠졌으며 국가는 위기 상태다. 지극히 무능하면서도 독선적인 대통령이 재벌과 미국, 일본에 굴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민과 학생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을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탄압하며 반민족, 반민중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시대 정신인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완화의 반대의 방향으로 역행하며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과 노동자들은 안전의 위기와 생존 위기에 놓였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검찰 독재를 강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정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독립운동 지도자 가운데서도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워 박정희 대통령도 훈장을 주소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하는 등 극우적인 행보를 거듭하며 일제에 저항하여 독립을 쟁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건너뛰고 심지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마저 보수 인사로 물갈이하고 압박하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다. 경제는 파탄 상황이다. 장기 침체임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상고 현상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기업의 투자와 수출, 일자리가 줄어드는 초대형 위기가 닥치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 임금 인상을 억제하여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길은 봉쇄하였다. 10대 재벌의 독점이 국내 총 생산 대비 자산의 84%, 매출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극에 달하였는데 재벌 퍼주기를 일관한 탓에 기업 부채와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심리 행보로 러시아와 중국만이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 러시아 제재에 가담하지 않은 인구로 따져 80%에 이르는 세계 시장과 멀어지고 있다. 레고랜드와 한국생명 사태로 인한 자금 경색은 국제통화기금 위기 때와 유사한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인 105.8%, 작년의 무역 적자는 사상 최고인 472억 달러, 실업률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일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3.6%에 이르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는 바람 앞에 촛불의 지경이다. 지난해 10월에 이태원에서 국가의 태만과 직무유기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경찰은커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모르쇠로 일관한 채 대비와 개선에 소홀히 하여 제2의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일극의 패권 유지와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이 군화를 통해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대비전을 수행하는 지정학적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반도가 제2의 우크라이나에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상황에서 균형 애교를 저버리고 친미, 친일, 일변도로 치다르며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가해자인 일본에 미리 국정하여 굴욕적인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고 일제 강제 동원 역사를 왜곡하였으며 이제는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 핵 배수의 해양 추계대 무기를 넘어 지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과 대결 구도로 치달으며 전쟁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조와 기득권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 재벌가 부자들에게는 각종 세금을 줄여주고 서민들은 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시켜 공공요금은 인상시켜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을 전면 부정하고 안노동 정책으로 일관하여 양해동 열사를 죽음에 내몰았다. 자영업자는 폐업이 속출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상한 유예 조치가 올 9월로 종료된다고 한다. 농민들은 쌀값 대폭락으로 절망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노전 상들은 3인 9제를 도입하여 도시 빈민층에게 생활 수단을 뺏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장 큰 문제는 시대 정신과 반대의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의 전 후면에서 강성 신자유주의자들과 더불어 시대 정신과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완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달리며 다수의 국민과 무수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그렇습니다. 폭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길은 기도나 참선이 아니라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픈 유마가세의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퇴행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죽어가는 생명과 서민과 노동자의 아픔에 대한 동체 대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운동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3번씩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 시국회의를 출범시킬 것이며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하나, 검찰 독재자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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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불자들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예보하고 전쟁을 위기로 내모는 어떠한 정책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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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대화 등 복합 위기를 맞아 생태적이며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정토 사회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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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한국사회 대전환을 염원하는 불자 일동. 네. 이 선언문은 저희 스님 153명과 제가자 1191명 총 1344명이 서명에 동참해 주었고요. 이 서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 시국회의를 오늘 출범함을 선언합니다. 이에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린 불력회 지도법사님, 최원영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님, 그리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서 1인 시위를 펼쳤던 해안 스님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범불교 시국회의 출범 선언문. 다시 화사 현정 정법 수호의 칼을 들고 생명, 평화, 주권을 지키는 헌법 신장의 길에 나선다.
우리 불자들은 생명의 고통에 대한 동체 대비심으로 악업을 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헌법 신장이 되어 정법의 칼을 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침묵하고 방관하기에는 비법이 난무하는 정도가 너무 극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급속도로 권위주의 독재 체제로 퇴행시키고 있다. 우리 불자들은 두 차례의 범불교 시국 선언을 통해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오고 있는 생명, 평화, 평등, 공정 등의 가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파국적 상황에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런 파국 상황을 야기한 국정운영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여와 퇴진을 공정과 순환의 사회구조, 생명과 살림의 문명을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자들의 요구에 대해 화답하기는커녕 오히려 화합 정치가 아닌 이념 갈등과 반협치의 선동 정치로 한국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옹호하는 반생명적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독립운동의 지난한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사인식을 확산시키며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을 추구하는 반민주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국 불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부처님께서도 통치자의 법이 바르지 못하면 백성들 모두가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우리에게 풀어야 할 공업이 있고 신라의 동영승의 전통으로부터 민중불교운동, 참여불교운동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사회화한 역사가 있다. 이에 우리는 곳곳에서 죽어가는 생명과 국민들의 아픔에 대한 동체 대비심으로 그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정법의 칼을 들고 그의 퇴진을 시키는 헌법신장이 되고자 한다. 또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는 10사람의 한 그룹으로 생태적이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정토를 이 땅에 구현할 때까지 용맹정진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이 결의를 모아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 시국회의를 출범하며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하나, 우리 불자들은 헌법신장으로서 독재자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정법의 칼을 들고 분연히 맞선다. 하나, 우리 불자들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하고 국민의 생존과 안정을 위협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내모는 어떠한 정책도 반대하며 대안을 창출한다. 하나, 우리 불자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이 땅에 생태적이고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정의 사회를 구현할 때까지 용맹정진한다. 2023년 9월 5일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 시국회의 동참자 1동. 네, 이렇게 출범 선언문 낭독까지 했습니다. 여기 혹시 참여하신 기자분들 중에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